자, 아까 제가 이제 레이어 분리를 해줬어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레이어 분리를 했어요. 레이어 분리를 한 이유는 이 개체 뒤에다가 조명 효과를 넣어주고 싶어서 지금 레이어 분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 분리가 됐을 때, 자, 밑에 FX 뭐냐면은 선택해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 스타일 중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외부 광선. 자, 외부 광선 효과를 넣어줄 건데, 자, 이런 외부 광선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할 거고요. 외부 광선은 지금처럼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효과들은 다 혼합 모드, 아까 얘기했었던 블렌딩 모드 합성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보면 뭐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곱하기도 있고, 그리고 어두운 게 투명으로 합성되는 스크린도 있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화이트는 투명하게 합성된다고 했잖아요. 자, 모드를 제가 곱하기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지금 컬러가 밝기 때문에 곱하기일 경우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만 스크린은 잘 보이죠? 그럼 봐봐요. 내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컬러를 블랙으로 한다. 어둡게. 그럼 안 보이죠? 블랙에서 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모드를 내가 곱하기로 해주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 모드는 특히나 기본적인 이 멀티플라이라는 곱하기하고 스크린 중간이 오버레이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많이 이제 뭐 이걸 이론으로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꼭 나와요. 곱하기 스크린 오버레이에 대한 거는. 자, 스크린은 블랙이 투명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밝아야 되겠죠, 컬러가. 저는 지금 좀 약간 외부 광선에 잘 어울리는 조명 같은 밝은 옐로우로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크기, 그림자 이제 퍼진 정도의 크기, 그리고 퍼지는 거에 대한 투명도, 그리고 이제 혼합 모드라고 해가지고 합성되는 이제 모드. 스프레드는 퍼지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절한 외부 광선의 효과로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를게요. 자, 이 이제 효과 넣어준 거는 앞에 있는 눈을 가리면 효과는 안 보여요. 다시 눈을 켜주면은 효과는 보이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로 자, 오늘 날짜 4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 파일은 닫고요. 자, 이제 앞에 있는 거 5번째까지 했고, 요 두 개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자, 3-5번 꺼내 볼게요. 자, 3-5번에서는 이제 사진의 색감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진은 어떻게 보정을 해줘야 될까요? 일반 사진에 비해서 어때요? 이 사진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좀 어둡죠, 그죠? 어두워서 이 어두운 거 보정을 해줄 건데, 자, 이제 어두운 것들은 이미지에 보면 조정에 명도부터 해서 뭐 색상을 대체하는 것까지 뭐 균이라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이 전부 다 색감 보정에 대한 거고요. 이 색감 보정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챕터 3인데 뒤에 챕터 뭐 한 5, 6 그 정도 아마 이제 색감에 대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명도 대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도 대비로 했더니 내가 먼저 밝게 해주고 싶은데 자, 툴은요 항상 다 됐으면 음, 툴에 대한 거는 다 됐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주고요. 자, 명도 대비해서 레거시라는 게 있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저는 레거시 체크 안 하고 밝게 한번 해봤어요.
너무 밝게 해주면 약간 깨지는 느낌이 드니까 음 적당히 적당한 밝기로 해서 지금 일단은 밝기를 한번 해 봤어요. 아니면 '나는 레거시로 한번 해 보고 싶다.' 레거시 체크를 해 주고 음 명도를 올리니까 어느 정도의 명도가 올라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탁하게 지금 약간 깨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레거시 체크를 풀고 명도의 값을 올려서 약간의 색감을 보정을 했어요. 확인. 자, 맨 처음과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밝기를 좀 보정을 해준 게 톤은 훨씬 높아졌는데 제가 인제 어떤 작업을 막 하다 보면은 작업들을 한참 뭐 했어요. 뭐 여기다가 뭔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뭐 작업이 되고 뭐 한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미술 작업.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그 미술 작업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 미술 작업이라는 거는 인제 스타일 뭐 단단히 짧게, 단단히 중간, 뭐 단단히 감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 회화처럼 바꿔지는데요. 다시 돌리고 싶다, 복구하고 싶다 그럴 때 뭐가 있냐면은 이 위에 작업 내역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해 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어 그 음영 밝게 해준 부분까지도 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아까 밝게 한 거를 다시 수정해 주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 있으면은 물론 여기 있긴 하지만 이게 진행이 한참 됐어요. 그러면 물론 돌아가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하는 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어떤 게 나왔냐면 다시 맨 처음으로 가 볼게요. 레이어에는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뭐냐. 조정 레이어라고 해 가지고요. 눌러 볼게요. 자, 조정 레이어는 아까 내가 넣었던 이 색감에 대해서 원본을 보호하면서 색감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조정 레이어는 또 어디 있냐면은 창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아예 팔레트가 따로 있어요. 열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다 있죠. 아까 내가 했었던 명도 대비. 자, 명도 대비했더니 여기에 아까는 바로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마스크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면서 이 상태에서 내가 명도를 올릴 수 있거나 뭐 대비를 넣어 주거나 자, 일단 제가 명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이후에 다른 어떠한 작업을 하든 다시 명도 대비에 대한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명도 대비에 대한 거를 더블 클릭만 해 주면은 언제든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 주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내가 색감 보정을 하되 이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늘 수정할 수 있게 색감 보정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활용을 해 줘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이 포토샵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버릇이 항상 작업하는 게 있으면 원본을 복사하고 작업을 해요, 저는.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있고 내가 작업하던 것이 뭔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이 원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전 버릇이 되어 있는데 포토샵이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전에 아쉬웠던 기능을 계속 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감에 대한 것도 한 번 색감을 변경한 거를 다시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이렇게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이게 있는데 저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 자꾸만 원본을 하나 복사하고 작업하는 게 익숙해서.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기능은 또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뭐 다양한 기능을 숙지하는 거는 좋죠. 요거 넘어갈게요. 뭐 특별히 요거를 막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자, 3-6-1번 볼게요. 자, 인제 뭐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조정 레이어를 했는데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하늘 이미지가 있고 하늘 이미지 밑에는 건물이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제가 뭐 해 주고 싶냐면
자, 이 하늘에서 지우개 툴로 밑에 있는 구름을 살짝 지워주면은 하늘하고 이 건물하고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것 같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구름은 내가 지웠기 때문에 이만큼만 남았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지우고 내가 어떤 작업들을 막 해줘요. 했더니 아, 이거 지우는 부분을 덜 지울 걸.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복구가 안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색감 조정처럼 어떤 게 있느냐 돌려볼게요. 지우는 것도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어요. 자, 이 레이어의 하단 부분에 보면은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하나의 하얀색 지금 마스크라는 게 지금 입혀졌어요. 근데 흰색으로 했을 때는 위에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마스크에다가 블랙으로 칠을 하잖아요. 제가 블랙으로 브러쉬를 좀 키울게요. 브러쉬를 엔터 옆에. 자, 내가 이렇게 봐봐요. 검은색으로 칠을 하잖아요. 검은색. 마치 아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검은색으로 칠을 했더니 마치 지우개 지운 것처럼 검은색이 들어간 부분은 이 여기 있는 이미지가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투명 처리가 돼요. 나는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아.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흰색으로 칠해주면 돼요. 자, 지금 나는 검은색으로 칠했으니까 다시 흰색으로 해서 흰색 다시 칠하면 다시 복구가 돼요. 언제든지. 너무 지운 것 같다? 그럼 다시 검은색으로 내가 만들어주면 브러쉬도 골라줄 수 있죠. 난 선명한 걸로 하겠다. 정도를 선명하게 해서 나는 건물만 좀 선명하게 해주고 싶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흰색으로 내가 다 칠해 볼게요. 자, 흰색으로 칠을 해주면은 불투명이 돼요. 자,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은, 자, 여기에 하늘만 선택을 할게요. 자, 눈 키우고 마스크 레이어에다가 하늘 말고 반전해서 선택해서 반전. 자, 건물에만 블랙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블랙으로 칠을 하려면은 마스크에다가 Alt 딜리트로 했더니 건물만 지금 블랙이 들어감과 동시에 건물만 지금 투명하게 처리가 됐죠. 컨트롤 D. 뭐 이렇게 해서 합성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고 언제든 이거는 항상 복구할 수가 있죠. 흰색으로 칠을 하면 브러쉬로 흰색으로 칠을 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여기가 아니고 마스크 칠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 하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컬러가 되게 중요해요. 마스크. 그리고 이거 마스크가 아니고 이 이미지에다가 내가 만약에 브러쉬로 칠하면은 칠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이미지가 아니고 마스크. 마스크는 블랙으로 칠을 한 것만큼 투명하게 돼요. 그리고 흰색은 다시 복구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이제 이게 있고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부분을 나는 자연스럽게 지워주고 싶어서 그라디언트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블랙은 투명하고 화이트는 불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럼 화이트에서 블랙을 자, 기본 사항에 보면은 항상 화이트 블랙 기본적인 컬러가 있어요. 자, 나는 화이트에서 블랙을 확인 누르고 선형 그라디언트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약간 지워지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활용을 많이 해줘요. 뭐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넣어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잠깐 최소화할게요. 노을진 이미지를 합성을 했고요. 나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워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이 위에 노을진 이 구름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거고, 이 레이어 마스크는 이렇게 화이트하고 블랙일 때, 자, 그라디언트 툴. 자, 그라디언트 툴은 여기 나오는 이 컬러는요, 현재 나의 변경색과 배경색의 컬러 두 가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항상 기본 사항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블랙과 화이트가 있어요. 저는 블랙에서 화이트로 선형으로 그래가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블랙이 투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블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언제든 이건 다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블랙과 화이트만 칠하면 되는 거니까. 흰색이 불투명, 검은색이 투명.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 마스크하고 이 그라디언트 블랙과 화이트로 해주는 거는 레이어 맛을 가장 많이 활용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요거 지금 레이어 마스크 2에도 오픈 채팅방에 좀 쫙 보내줄래요? 나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50%다. 40%다. 쫙 보내줘 볼래요, 지금? 레이어 마스크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5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도? 100%예요? 레이어 마스크 이해도 100%? 30%. 그지? 이거를 처음 하는데 100% 레이어 마스크 이해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어요. 보면 대부분 50% 미만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50%, 40%, 60%는 좀 이해하는 거고, 음,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은 지금 뭐 딴 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100% 이해한 학생들은 이미 포토샵을 좀 했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빠르거나. 내 생각에는 한 50% 정도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저장하고요. 저장해보세요. 자, 요 할 닫고. 아까 했었던 거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거. 자,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마스크 있는 부분에 흰색으로 칠을 해버리면 다시 맨 처음.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의 흰색, Alt 딜리트 눌러서 Alt 딜리트 흰색 다 채워버리면은 그냥 아예 불투명이죠. 다시 눈 가리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늘만. 선택을 하늘만. 자, 여기 위에 레이어 눈 키워주고 마스크로 갈게요. 자, 저는 이 하늘만, 음, 하늘. 하늘은 투명으로 유지하고 건물이 불투명에 대해 영역을 반전. 자, 이 건물이 있는 부분만 투명 처리해서 건물이 보여지게 하고 싶어, 이 레이어에서. 그래서 나는 블랙으로, 블랙이 포그라운드일 때 Alt, 딜리트 눌러서, 음, 건물 있는 부분만 제가 블랙으로 칠을 했더니, 컨트롤 D, 이 하늘에서 건물 있는 부분만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건물이 보여져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실습, JPG로.
6번. 자, 요것도 한번 실습해 보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됐고. 자, 이번에는 약간의 레오파드 이미지에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거 좀 볼게요. 여기서는 뭐 할 거냐? 클리핑 마스크를 해볼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이거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제가 쓰라고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건데 지금과 같은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 색을 달리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 하나 해주고요. 컨트롤 U 눌러서 색상을 다른 걸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색상을 골라보세요. 자, 색을 골라줬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영문 이름 쓰세요. 여러분 영문 이름. 여러분 영문 이름을 한번 써보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영문은 영문 폰트, 한글은 한글 폰트를 쓰고요. 지금 저는 내 영문 이름을 넓게 잡아야 돼서 최대한 두께감이 있는 폰트로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굴림으로 영문인데 굴림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폰트가 안 이뻐요. 그래서 영문 폰트 중에서 두께감이 좀 있는 폰트 중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영문 폰트 중에서 임팩트라는 폰트가 되게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 예쁘진 않지만 두께감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 임팩트 폰트 아니어도 두께가 두꺼운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두께감이 있는 게 블랙이 되게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크기는 한 72 정도 더 크게 임팩트 폰트로 할까요? 크기는 150으로 할까요? 150. 그리고 폰트를 영문 중에서 임팩트 폰트는 기본 폰트인데 폰트가 좀 좁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너무 글자가 크니까 이름을 나눠서 해줄게요. 자, T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글자의 속성으로 들어가는데 상단 부분에 이런 팔레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자 및 단락 패널 눌러주면 문자의 줄 간격은 여기 A 되어 있는 부분 줄 간격을 어, 글자가 150이니까 오토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넓게 되고 음, 150, 130, 150, 150으로 할게요. 자, 문자는 이 정도로 해주고 단락은 제가 지금 중간 정렬로 해서 가운데로 모아줬고요. 오픈 채팅방에 지금 늦게 글을 쓴 학생들은 수업 참여를 안 하다가 막 글이 올라와서 쓴 건 아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 이 글자 안에 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게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데 되게 많이 쓰여지는 기법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이미지가 글자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이미지를 글자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있죠, 레이어 사이. 요 레이어 사이를 Alt를 누르고 요 레이어 사이에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 Alt 누르고 요 사이일 때 클릭을 해주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글자 안에 위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 위에 있는 이미지는 이 글자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나는 이거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Alt키 누르고 요 사이에 그럼 이제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해지한다는 얘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해지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생성된 레이어의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글자 안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눌러주면 다시 글자가 밖으로 나가요. 자, 저는 클리핑 마스크 했는데 나는 조금 더 글자가 도드라지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글자 레이어에다가 선 효과, 획, 스트로크 효과를 넣어볼게요. 자, 획 넣어서 자, 획은 제가 화이트로 그리고 이제 획의 위치가 바깥쪽 있고 안쪽, 중앙 뭐가 낫나? 바깥이 좀 더 커 보여서 바깥으로 해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그림자 넣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내부 그림자. 자, 내부 그림자는 크기를 약간 키우고 거리를 뭐 한 요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조정해서 약간 공간감이 좀 있는 걸로 한번 조정 한번 해보세요. 투명도는 좀 어둡게, 거리는 좀 짧게 해서 효과가 들어간 거를 보면 내부 그림자만 이렇게 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글자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일단 글자 들어갈 글자 레이어 위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마스크로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습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저장할게요. 자, 4번 저장해주고 실습에서 3-7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지금 예제를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요거 한 개 남았구나. 자, 웬만한 거 다 했고 마지막 거 볼게요. 자, 여러분 실습할 때는 이거 여러분 요 학생 얼굴 하지 말고 여기 어린이 얼굴 하지 말고 여러분 사진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뭐 게임 주인공,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지 말고. 자, 이거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얼굴에 합성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은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얼굴 크기를. 얼굴 크기는 여기 봐서 눈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확인. 그렇지만 뭐를 보느냐? 이 얼굴을 투명도 한번 볼까요? 투명도? 투명도를 봤더니 턱 끝부분이 이 정도 걸리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컨트롤 T 조금만 더 줄여서 얼굴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볼 거라서 꼭 이거 나와 똑같은 예제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이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뭔가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세요. 자, 됐는데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여기 모자 있는 부분을 블랙 검은색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항상 작업은 확대해서 아이고 브러쉬를 조정을 해서 합성을 해줄 건데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투명도
해서 블랙으로 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귀 해주고, 저는 귀를 좀 잘랐어요. 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얼굴을 막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이렇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얼굴이 너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죠. 흰색으로. 흰색으로 다시 칠해서 언제든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는 장점이 그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삭제한 부분을 언제든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다시 귀를 꺼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복구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 학생의 귀를 꺼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복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시 지워주고 싶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다시 칠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여기도 지금 다시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흰색으로. 저는 뭐 대략 이렇게 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합성이 됐으면 이 상태로 파일에서 4번 저장 JPG로 8번. 오늘 뭐 많이 했네요.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챕터 3을 했는데, 레이어의 다양한 기능, 여러 가지, 이미 뭐 했지만, 스마트 레이어에 대한 거 했고요. 다양한 레이어의 복사, 컨트롤 J부터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여러 가지 레이어 복사에 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그룹화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림자도 내가 따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는 레이어를 복사를 했죠. Alt키를 누르고 그냥 막 드래그 해가지고 꽃잎을 되게 많이 만들고 그 꽃잎들을 다 하나로 합쳤어요. 레이어 합침,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를 합쳤더니 꽃잎들이 이렇게 유리 화병보다 밖으로 막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배경으로 해주고 레이어는 꽃잎으로 딜리트 키 눌렀더니 꽃잎보다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꽃잎만 남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작업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매핑 시킬 때 하얀색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곱하기, 멀티플라이 기능이고요. 블랙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스크린 기법.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의 중간 정도가 오버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 기능을 가지고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합성을 하나 했고요. 여기서는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외부 광선. 자, 요거는 우리가 색감을 보정하되 레이어를 보호하면서 보정하는 게 조정 마스크를 씌웠는데 그 조정 레이어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는 이 블랙과 화이트를 가지고 지워지느냐, 채워지느냐를 가지고 제가 요걸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로 합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글자를 넣어주고 이 레이어 복사한 거를 글자 안에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합성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도자기. 그리고
오버레이로 몽환적인 이미지 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고. 레이어 마스크는 꼭 해보세요.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여러분들 글자 이거 여러분들 얼굴로 합성 꼭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5장이 없네요. 4장.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하고요. 제가 오늘 한 것처럼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여주고 여기 어린이 얼굴 합성은 꼭 본인 얼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사진으로 합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한테 제출은 아직 안 해도 되고 제가 언제 이미지 모아서 제출하라고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3을 다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챕터 4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10분 휴식하고 내가 혼자 계속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실습들을 하는 시간이니까 실습 진행해 보고요. 진행하면서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습이 다 일찍 끝난 학생은 일찍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음, 그리고 녹화는 중지하고 중지됐나? 네. 어, 영상은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은.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0분 쉬고 실습 진행해 주세요.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